저희가 그 하루 전에 유벤투스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난리 났다. 네. 뭐 팀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네. 펜타곤 전술 이런 얘기 좀 네.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위로 올라가서 독일로 가면 이 팀도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위기의 강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은 전통의 강팀들이 조금 위기에 빠진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월드컵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강팀들이 왜 시즌 초반에 흔들리냐? 예. 월드컵 영향이라는 게 뭐죠? 그냥 월드컵 때문에 지금 시즌 초반에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언 쪽에서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챔피언스리그도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선수들이나 뭐 팀들도 조금 더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보이고요. 어느 정도는 좀 빡빡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일정이 다들 급한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또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리는 팀들이 많거든요. 근데 원래 시즌 초반에는 프리시즌 동안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강팀들은 조금 초반에 주춤할 때가 많긴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맞춰가는 그리고 또 강팀들 늦게 선수들이 합류를 하니까 휴가 갔다가 그래서 발이 조금 덜 맞다 보니까 그런 기간 조정 기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주전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좀 이거를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초반부터 활발하게 돌리다 보니까 그것도 흐름을 조금 끊는 문제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좀 발 맞추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대체적으로 지금 강팀이라 불렸던 팀들이 주춤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콕 찍어서 어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사실 뭐 그 축구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내 밤이면 걱정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바이어는 걱정하는 게 아니야가 있죠. 왜냐면은 바이어는 리그에서 독보적인 1강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사실 도르트문트나 몇몇 팀들이 뭐 견제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분데스리가에서는 뭐 최고의 팀이니까 압도적인 팀이니까. 그런데 좀 되게 특이한 거는 뭐냐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지 잘 나가요. 아니 뭐 인테르도 2대0으로 원정 가서 이겼고 바르셀로나를 홈에서 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거기다가 뭐 인테르전은 더 큰 점수 차로 이겼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였죠. 내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의 강호, 스페인의 강호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독일 쪽에서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는 지금 최근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에는 아우스부르크와의 경기 때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0대1로 패했죠. 일단 그 바이에른이요. 분데스리가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게요.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01년? 그러면 한 21년 전? 그렇죠. 와, 진짜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 7라운드까지 승점 12점에 그친 것도요. 이것도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것도 11년 전이네. 그러니까 그 후로는 쭉 우승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바이에른이 무득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바이에른이 무득점 한 거 자체가 87경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분데스리가. 리그에서 무득점이? 그렇게 오랫동안 골을 다 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신기한 게요. 바이에른의 그 종전 기록이 바이에른이 아니고 분데스리가 종전 기록이 연속골 기록이요. 65경기였거든요. 그때도 2014년에 아우크스부르크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깼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아우크스부르크에 졌으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건요. 그때는 바이에른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 짓고 나서 곧바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경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우승 축하하고 막 이런 주중 경기였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때가 주말에 우승하면 이제 맥주 막 이거 샤워하잖아요. 특히 분데스리가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공교롭게도 주말 경기도 아니고 주중이었다 보니까 아직 술독이 덜 빠진 상태에서 경기에 나섰었거든요. 술독이 빠진 상태에서 골을 못 넣었지. 이렇게 분데스리가 자체 경기에선 이런 적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0대1로 졌고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경기 동안 분데스리가에선 승리가 없는데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에게 1대1 그다음에 유니언 베를린에게 1대1 스투트가르트에게 2대2 이번에 아우스부르크에게 0대1로 진 겁니다. 거기다 내용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뮌헨글라드바흐전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요. 그 경기는 자연재해였어요. 말 그대로. 자연재해.
존모 골키퍼가 19개 선방. 이때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경기 내용이 좋았어요. 그 전까지도 바이언이 그 바로 전 라운드에 보훔한테 7대0으로 대승 거두고 이럴 정도로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존모라는 자연재해를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진짜 무조건 대승 거뒀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러면서 흐름이 한번 딱 끊겼던 게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은 그래도 현재 분데스리가 1위팀이거든요. 우니온이 굉장히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니온한테 1대 무승부까지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결과였는데요. 슈투트가르트한테 이제 2대2 무승부 이때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 전까지는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바이언이 굉장히 많은 득점 찬스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막 그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도 못 넣고 막 패스하고 선수들이 조금 굉장히 루즈하게 경기하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만 아우크스부르크전에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모두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언급 되는 팀에서 당연히 가끔 가다 보면은 한두 명씩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골키퍼 제외한 10명의 선수들이 다 못한 경기는 그 경기가 바이언급에선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건 마네였어요. 근데 마네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아요. 볼을 못 쫓아가요. 아예. 그래서 마네는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에이징 커브가 걱정될 정도로 볼을 못 쫓아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운동 능력이 완전히 떨어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볼을 못 쫓아가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볼을 못 쫓아가가지고 계속 뺏긴다니까요. 거기다가 뭐 사네야 원래 터치감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밀러라던가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은 터치 귀신들이잖아요. 터치 그렇죠,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터치가 다 튀는 거예요. 다 튀어가지고 아우크스부르크한테 계속 기회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뭐 마네의 어떤 에이징 커브 사실 뭐 리버풀이 힘들 때 마네가 빠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마네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 가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초반에 안 좋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사네, 무시알라, 뮬러 이런 선수들이 개개인적으로도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선수 개개인의 문제 말고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경기 내용이 좋은데 그 분데스리가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 나쁘지 않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전은 정말 안 좋았지만요. 그 전까지의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실제 바이에른이 현재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점유율도 63%가 넘어요. 독보적인 1위고요. 슈팅도 유일하게 20회가 넘어요. 그 정도로 독보적으로 그 뭐 스탯 관련된 것들은 앞서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바이에른의 부진에 대해서는 레반도프스키의 부재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반도프스키. 예. 강팀들하고의 경기에서는 강팀들도 어쨌건 간에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9번 전술을 쓰더라도 도리어 더 잘 먹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가 올라오면 뒷방이 열리니까 그랬더니 뭐 마네가 치면 되니까. 예, 그 마네 그 여러 명이 이제 분담해서 공격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상대가 이제 라인을 내려 버렸을 때는 가짜 9번이 그럴 때 이제 힘을 못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짜 9번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뭐 키가 작거나 이런 선수들이 막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뒷공간을 잡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그냥 피지컬 딱 해가지고 그냥 박아버리는 게 좋은데 그런 선수가 없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확실하게 골 넣어준 선수가 없으니까 수비적으로 상대가 나섰을 때 지금 왜냐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두 경기가 다 강팀들하고 붙었거든요. 그렇죠. 인테르나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나. 그리고 바이에른이 현재까지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는 얘기했잖아요. 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점유율이라던가 뭐 그러다 보니까 강팀들 상대로는 이게 문제가 조금 덜 나오다가 정작 약팀들이 내려앉을 때 그 공략을 조금 잘 못하는 문제가 과거 그 독일 대표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똑같이 재현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레반도프스키라고 하는 9번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느껴지고 있다. 첫 번째고.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뭐 지금 매 경기 폭격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바이언전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겔스만 감독한테도 질문이 당연히 나왔거든요. 레반도프스키 부재에 대해서 그걸 느끼냐고 하니까 나겔스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도 당신들은 안 좋겠을 거다는 거 뻔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레반도프스키가 부재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레반도프스키 없이 축구 못한다. 나게스만은 이런 식으로 기사 쓸 거고 내가 또 이제 레반도프스키 문제 없다. 없는 거 문제 없다. 이러면. 그러면 왜 문제 없는데 왜 못 이기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맞네.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감독이 요 문제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을까요? 레반도프스키 없는 거 말고는? 그 레반도프스키 없는 거 말고도 또 문제가 저는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챔스 말고 예. 리그. 왜냐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10연패예요. 10연패라는 게 뭐죠? 10시즌 연속 우승. 아, 우승을 했다.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분데스리가 우승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 우리 어차피 우승하잖아. 지금 뭐 아하. 별거 아니야. 그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해. 약간 좀 이런 의식들이 조금 보인다는 거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하. 분데스리가 우승 못해도 된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예. 집중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올리버 칸 이제 CEO가요. 바이에른 CEO가 최근에 그 나겔스만 옹호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몇몇 바이에른 선수들이 분데스리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오케이. 이 얘기를 CEO가 인터뷰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선수들한테 조금 그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자, 이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전술적인 문제보다도요 선수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죠. 관리.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하고 어느 정도는 묶이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나겔스만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 한다는 얘기들은 이미 지난 시즌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레반도프스키였죠. 그러면 뭐 나겔스만이 선수들한테 조금 세부적으로 지시들을 많이 내리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레반도프스키한테 뭐 빠져서 이렇게 헤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루머예요. 루머지만은 그가 뭐 폴란드 쪽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당신 나보다 골 더 넣어봤어?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둘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라는 보도가 있다. 예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좀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문제들이 선수들하고 나겔스만 사이에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흐라벤베르라던가 고레츠카라던가 이런 못 나오는 선수 고레츠카는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거니까 저는 그냥 보도상으로 얘기인 거예요. 어쨌건 초반에 못 나왔던 선수들이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슈투트가르트전에서 그 2대2로 비겼을 때요. 그때 이제 나겔스만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경기에서 정말 찬스가 많이 나왔는데 선수들이 막 미루고 뭐 이러다가 골들을 못 넣어가지고 2대2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을 조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찬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못한 거는 선수들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져했다는 얘기들이 보도들이 나왔었어요. 현지에서. 아니 우리를 공개 저격해? 뭐 이런 거. 그리고 감독의 책임은 없냐? 왜 선수들한테 그걸 미루냐? 예, 탓하냐? 그래서 불만을 가져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것도 뭐 루머지만은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지고 있을 때 이제 마즈라이가 빠지면서 키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내려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키미가 또 불만을 가져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오케이. 예, 이런 식의 다양한 그 선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면은 이게 챔피언스리그는 선수 개인의 명예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조금 집중해서 하다가도 분데스리가는 초반에 안 좋으면 감독 날리고 새 감독 오면은 거기서 힘내서 우승하면 돼. 약간 좀 이런 인식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그건 아니지만은 조금은 그 느슨하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지 않게 됐는가. 나겔스만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은 만약에 선수들이 근데 나겔스만이 바이에른에 부임했을 때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리스크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많이들. 네. 그러면 나겔스만이 굉장히 지략가고 뭐 좋은 성과들을 냈고 했지만은 이제 87년생이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선수로서의 뭔가 경력 자체도 없고 그러면은 선수도 스타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라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왜 바이에른 뮌헨이 시즌 초반에 리그에서 이렇게 좀 어렵냐? 레반도프스키의 부재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데스리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나겔스만의 선수 관리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겔스만 감독의 위기론 혹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독일 쪽에서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투엘이 나와 있잖아요. 첼시에서 투엘이 나와 있고 투엘은 이미 파리 생제르맹 감독 부임하기 전에 미넨 공항까지 와가지고 바이에른 보드진들하고 미팅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래서 거의 부임이 확정적이었는데
당시 그 회장이었던 헤네스가 싸움꾼 안 된다고 팀에 분란 일으킬 놈 안 된다고 헤네스가 유일하게 강하게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바이에른 감독이 못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헤네스가 회장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헤네스가 여전히 뒤에서 뭐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묻기 딱 좋죠. 야 지금 투에 딱 부임하기 좋은 시기인데 그럼 나게스만 날리고 투에 이러면서 이제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나게스만이 그 계약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다라는 보도들까지 비트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일단 나게스만을 경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일단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게스만을 데려올 때 어쨌건 바이에른이 여러 가지로 조금 무리수를 두면서 데려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플릭이라는 대단한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트래블 감독이었고. 근데 이제 살리아미치치 단장이 개인적인 그런 마찰들 때문에 내치면서 나게스만을 데려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나게스만을 데려온 거에 대한 당위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나게스만을 데려올 때 당시로서는 감독 역대 최고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데려왔어요. 지금 포터가 그 기록을 깼지만요. 포터 그렇죠. 이전까지는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무리해서 데려와서 그것도 5년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 지금 시점에서 1년 조금 지났는데 경질한다는 거는 그러면 자기네들의 선택이 다 틀렸다. 플릭 날린 거 완전 실수였다.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게스만을 지금 당장 날리기에는 조금 당위성 자체도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4연패 해야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예. 그래서 그 올리버 칸 안 그래도 CEO도 그 나게스만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바이에른이 항상 그 옥토버 페스트 있잖아요. 맥주 마시는. 그 전에 바로 전경기 성적은 다 안 좋았다 이거예요.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졌을 때도 코바치 때도 그 이전 전패를 당했대요. 옥토버 페스트 바로 전 경기 때. 이전 전패를 당했었고 안첼로티는 옥토버 페스트를 앞두고 경질됐었고 아예 2015년 이후로 옥토버 페스트 바로 전날에는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바이에른은 좀 쓸 금지령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나게스만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은 했었거든요. 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축구계에서는 바이에른이 레바미 걱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걱정을 진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금방 이겨내요. 저는 조금 걱정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드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리버 칸이라던가 이제 살리아미치치 같은 경우는 바이언에서 선수 생활했던 위대한 선수들이었잖아요. 네. 나게스만의 만약에 권위가 선수들한테 많이 안 통한다면은 그럼 보드진들이라도 조금 나서가지고 좀 추스를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죠. 선수단 관리에 조금 나서 단속에 나설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 루머들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선수들이 루머다 보니까 당연히 더 이제 과장된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있겠죠. 예 그래도 선수들이 어쨌건 나게스만 말을 좀 안 듣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나게스만이 어쨌건 뭐 감독으로서의 선수로서의 그런 커리어 자체가 없는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럼 보드진들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시즌 초반에 좀 어렵다.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